1997년 12월 그해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전국에서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아이 돌잔치, 금팔찌까지 모두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금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을 모으며 눈물 흘릴 때 이 나라 부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달러를 샀습니다. 환율이 800원대에서 전원 넘기 직전 조용히 달러를 쓸어 담았습니다. 550원에 매수한 달러가 몇 달 만에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우리가 금반지 내놓을 때 그들은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 진실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율 1470원을 넘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 그 돈의 실질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5가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 달러당 1470원, 3년 새 우리 돈 가치 30% 증발. 둘째, 가계부채 1900조 원, 1997년에 10배 셋째, 외국인 자금이 달, 똑똑한 돈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넷째, 중국 경제 침체, 우리 수출의 4분의 1 중국입니다. 다섯째, 내수 붕괴, 자영업자, 연쇄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1997년을 직접 겪었습니다. 친구가 사업망에 집 잃는 걸 봤습니다. 반면 현명하게 대비한 친구는 지금 손주 유학비까지 대주는 부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차이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것뿐입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떨어져도 오른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강남, 목동, 분당 들어간 사람 전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번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불편한 질문 드립니다. 그 부동산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5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당장 병원비 500만 원 필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파트 한 평대요. 팔 수 없습니다. 이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황. 하우스 포어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의 70% 이상이 부동산 대출입니다. 3년 전 대출이자 연 2에서 3%가 지금 5에서 6%로 뛰었습니다. 같은 1억 원 대출인데 이자가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도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 지방 아파트 고점 대비 20-30% 이미 빠졌습니다. 1997년에도 강남이 반토막 났습니다. 내가 아는 김철수 72세입니다. 대기업 부장 정년 퇴, 서울 외곽 15억 아파트 소유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3년째 부인이 갑상선 암 진단받았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매달 400만 원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 들어오는데 매달 22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했지만 소득 없어 거절당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을 때 며느리 눈치 보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팔려 했지만 1년 넘게 안 팔립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당장 쓸 현금 50만 원도 없습니다. 이게 하우스푸어의 현실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분이 70%가 넘습니다. 10분 중 7분이 김철수 씨와 비슷합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 또는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단계 방어 매뉴얼입니다. 위기 전에 성을 쌓는 작업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집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15억 아파트 상속받으면
세금만 3에서 4억 원 나옵니다. 자식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 상속세 냅니다. 빚더미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 집 어르신 노후에 쓰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게 자식들한테 진짜 효도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검토하십시오. 집을 담보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 받는 겁니다. 시세 6억 원 아파트 70세 부부 가입하면 매달 170에서 180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습니다. 집값 떨어져도 금액 똑같이 나오고 집값보다 더 받아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내일 당장 전화하십시오. 셋째, 현금 30%를 확보하십시오. 전체 재산에서 30%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쓰지 않는 자산 처분하고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예금으로 비상금 확보하십시오. 2단계는 달러 무기화입니다. 10년 전 환율 1,100원일 때 1억 원이 9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 1,470원. 똑같은 1억 원이 6만 8천 달러입니다. 3년 새 2만 달러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 콩, 옥수수, 쓰는 기름, 약 전부 달러로 수입합니다. 환율 오르면 물가 오릅니다. 1997년 환율이 800원에서 1,900원 됐습니다. 원화 1억 원 갖고 있던 사람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환율 1,470원이 2,000원 되면 통장의 1억 원 실질 가치가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첫째, 외화예금 통장 만드십시오. 올해 은행 가서 신분증 보장 있으면 30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어치 달러로 바꾸십시오. 둘째, 분할 매수하십시오. 자산 30%를 달러로 목표 2억 원이면 6천만 원어치를 3번 나눠서 환전합니다. 지금 2천만 원. 환율 1,550원 넘으면 2천만 원, 1,600원 넘으면 2천만 원 추가. 환율 오를수록 달러가 더 필요해집니다. 셋째, 정부 개입 시 매도하십시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 달러 매도 개입 뉴스 나올 때 환율 일시 하락합니다. 이때 차익 실현하십시오. 환율 우대 쿠폰 활용하면 수수료 90%까지 깎아줍니다. 3단계는 바닥 매수 전략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안주 산다는 건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 벌면 그 이익 일부가 어르신 것입니다. 1997년 삼성전자 바닥에서 1천만 원어치 산 사람 지금 3억 원 이상입니다. 30배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남들이 겁에 질려 던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워 담습니다. 첫째, 증권 계좌 미리 만드십시오. 위기 터지면 계좌 만드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 사이 바닥 가격 지나갑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하면 10분이면 개설해 줍니다. 둘째, 바닥 신호 기다리십시오. 거래량 70% 이상 줄 때, 뉴스에서 주식시장 폭락 나올 때, 주변에서 주식 얘기 꺼내지도 마라 할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십시오. 삼성전자는 안정, SK하이닉스는 성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SK하이닉스는 AI, 시대 핵심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세계 1위입니다. 비중은 삼성전자 60에서 70%, SK하이닉스 30에서 40%, 1천만 원이면 삼성 600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안정과 분장 둘 다 가져갑니다. 넷째, 10년 묻어두십시오. 10년 후 건강하시면 팔아서 여행, 병원비 쓰시고 그 전에 돌아가시면 손주한테 상속하십시오. 지금 삼성전자 100주 500만, SK하이닉스 100주 1,500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10년 후 2배만 돼도 4천만 원. 손주 대학 등록금 됩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정리합니다. 1단계 방어. 자식 상속 생각 버리고 주택연금 검토. 연금 30% 확보, 6개월치 비상금 2단계, 달러 외화예금 통장, 자산 30% 달러 분할 매수,
정부 개입 시 매도 3단계, 바닥 매수, 증권 계좌 개설, 바닥 신호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6대4 비중, 10년 보유 또는 손주 증여, 이게 전부입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5억 아파트 있으면서 병원비 없어 쩔쩔매던 김철수 씨 위기 때 현명하게 투자해서 손주한테 유산 남기는 박정호 씨. 어르신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김철수 씨는 잘못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단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한테 손 벌리고 노후가 비참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준비했습니다. 현금, 달러, 주식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차이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